일본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만약 합병한다면 SK 하이닉스를 가볍게 제칠 뿐만 아니라 1위인 삼성전자와 비등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일본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하여 안심할 게 아니라 이에 대응할 자구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SK 편을 들지는 못할 망정 일본을 위해 SK를 설득하고 있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굴기를 위해 한국 윤 대통령이 힘써주고 있다니 이러니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 이완용과 동급인 윤완용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 아니라 윤 총독 아닙니까? 최근 한겨레에서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5분기 연속 적자를 낸 일본 키옥시아가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키옥시아가 향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위시하여 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크나큰 위협으로 작동하게 되고 특히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크게 점유할 것을 우려한 SK 하이닉스가 이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을 통해 키옥시아에 약 4조 원을 간접 투자한 상태라 지분을 일부 갖고 있기에 대주주로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말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합병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미일 정부는 SK 하이닉스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SK 하이닉스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의 합병을 위해 윤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을 설득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윤 대통령은 제정신입니까?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국 반도체 산업을 죽이는 외국 기업들의 합병을 위해 자국 대통령이 설득에 나서다니 이런 매국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저녁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히 신문에게도 오보의 유감을 표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 정부가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고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결국 아사히 신문 내용이 맞기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실이 아니라고 얼버무린 것 아닙니까? 이 기사 내용은 윤 대통령이 무지몽매하다 못해 이완용과 같은 매국행위를 한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처참한 것은 이런 매국행위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단 한 줄의 기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념을 떠나 국가 산업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래서 조중동의 폐간을 다수의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언론답지 못하고 단지 밥벌어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며 현재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개발과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구성하는 D램과 낸드 플래시 중 특히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저장 용량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낸드를 수직으로 많이 쌓는 이른바 적층 단수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발달에 따라 고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지닌 낸드 플래시 제품을 가장 먼저 만들어낼 기업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위 다른 기업들과 점유율 격차를 보이는 1위 삼성전자를 필두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플래시 시장의 95%를 차지하며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중국의 몇몇 회사들이 포진해 있는 형국입니다. 몇 년 전 SK 하이닉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중국에 있는 인텔 낸드 플래시 팹을 인수하여 시장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반도체 시장에 일본이 다시금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일본 반도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1년 6%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반도체는 국가적으로 공장 설립 및
기술 개발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시행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TSMC 제1공장을 설립하고 2월 24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TSMC 제1공장 설비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760억엔,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일본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시장 확대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만약 합병한다면 SK 하이닉스를 가볍게 제칠 뿐만 아니라 1위인 삼성전자와 비등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일본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하여 안심할 게 아니라 이에 대응할 자구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는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SK 편을 들지는 못할 망정 일본을 위해 SK를 설득하고 있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굴기를 위해 한국 윤 대통령이 힘써주고 있다니 이러니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 이완용과 동급인 윤완용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 아니라 윤 총독 아닙니까? 일본은 국가와 기업이 하나 되어 반도체 산업에 주력하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4조 6천억이나 되는 R&D 예산을 삭감시키고 국가 기술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SK 하이닉스의 압력까지 넣다니 말입니다. 윤 정부의 이런 부분을 볼 때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한국 기술 수준을 낙후시키고 국내 인재들이 돈이 없어 연구도 못해 외국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한국의 기술 인프라 자체를 파괴하고 종국에는 일본이 다시 한국을 앞서가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그랬습니다. 국민 혈세를 들여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만들고 오염수로 인한 위험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 괴담이라고 낙인까지 찍었습니다. 일본을 위해 한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는 헛소리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오염수 방류에 가장 큰 제동을 걸 수 있는 한국 대통령이 이를 동조하고 묵인한 것입니다. 방류에 찬성하여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결국 아무것도 없이 일본에 동의한 셈입니다. 최소한의 국익도 생각하지 않고 빈손 외교를 펼치는 우매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3제 변제 방식을 채택하여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배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윤 정부가 입에 닳도록 외치던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소위 통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강제동원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윤 정부가 기대하던 일본의 성의는커녕 오히려 일본은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 및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2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에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관동대학살 같은 일본의 만행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식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유감조차 표하지 않으며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윤 정부 취임 이후 두 번째 3.1절을 맞이하여 기념사를 낭독했을 때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제 침략과 이에 저항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내용은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세로로 배치된 기념식 행사 문구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앞부분이 자위대로 읽혀 큰 논란만 야기되었을 뿐입니다. 식민지 피해국으로서 전범국인 일본의 과거사 반성 촉구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것이 의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에게 독일처럼 철저히 과거를 반성하라는 말조차 할 수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 문구인 자위대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이 억지 주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최근 MBC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글씨로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 숫자 1을 띄운 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군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만약 이게 정치적 의도라면 자위대 문구도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 1 보도 후 선 넘지 말라던 한 비대위원장이나 MBC에 대해 좌파 방송이라며 비판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구보수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식적이지 않고 우기고 떼쓰는 정치적 사고 행태입니다. 정통 보수처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소신 발언을 해야 하는데 과거 일본 식민지 시대나 독재 시대 당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우리를 억누르고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여 대한민국을 쇠락하게 만드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껏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한국을 이용해왔음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앞장서서 일본의 비위를 무조건 맞춰가며 성의를 기대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다음이 정부 인사들과 여당 정치인들입니다. 또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일본을 의존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저열한 사고, 식민지적 사고에 갇혀 자주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수구보수입니다. 일본에게 놀아나는 상황에도 그 어떤 분노는커녕 일본에게 충성하며 굴욕 외교만을 고수하는 수구보수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말하는 친일은 친일파적 사고로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국 대통령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정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국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고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SK 하이닉스에 압력을 넣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이 이런 윤 정부와 이를 뒤따르는 여당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분들이 엄중한 판단을 해주시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